안녕하세요. 이야기맘입니다. 오늘은 자초 부인 두 번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부에서 조나라로 인질로 간 이인하고 조이 사이에서 영정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나라에서는 이인의 아버지 태자 안국군의 본 부인이 죽고 화양 부인이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화양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를 알게 된 여보리는 화양 부인의 동생 양청군과 사귀며 그에게 많은 돈을 뇌물로 주고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안국군이 나이가 많으니 화양 부인이 나중에 자신의 권리나 자리를 의탁할 수 있는 아들을 하나 두어야 한다. 그게 누구냐? 지금 조나라 인질로 가 있는 이인이 화양 부인을 무척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를 수양 아들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양청군은 여부리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청군이 화양 부인을 설득해서 조나라에 있는 이인을 수양 아들로 삼게 해요. 이에 이인은 자기보다 겨우 3살 연상인 화양 부인의 수양 아들이 됩니다. 기원전 257년 진소양왕이 장군 왕홀로 하여금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하도록 해요. 위급해진 조나라는 이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여부리가 금 600근을 이인을 감시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이인을 무사히 진나라로 탈주시켜요. 소양왕은 정말로 조나라에 가 있는 이인이 안중에도 없었나 봐요. 그리고 조이하고 영정은 같이 진나라로 가지 못하고 조나라에 남아서 여부리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진나라로 간 이인이 처음 화양부인을 만나러 갈 때 여부리는 특별히 이인에게 초나라 의복을 입히고 화양부인을 만나게 해요. 그 이유는 화양부인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나라 의복을 입은 이인을 본 화양부인은 이인의 마음 씀씀이에 매우 기뻐하고 감동해요. 그리고 이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초나라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초나라 추가 들어가요. 이름이 자초로 바꾸는데요. 즈추 해가지고 자초는 초나라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화양 부인은 이인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자초를 믿고 내 노후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초를 태자를 삼으려고 해요. 안국군의 입장에서도 손해날 건 없죠. 어차피 자초는 안국군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화양 부인의 말을 들은 수양 아들이 된 자초를 안국군은 궁으로 불러요. 궁에서 생활하면서 자초의 행동이나 행실을 봅니다. 그리고 안국군의 눈에도 자초가 괜찮아 보였나 봐요. 화양 부인은 백인미 송사로 안국군에게 자초의 효심과 그의 행위 등을 막 칭찬해요. 안국군은 자초를 태자로 삼습니다. 조나라에 남아있던 조이와 영정은 모진 고생을 하고 살게 됩니다. 암살 위기도 넘기고요. 이러는 와중에도 여보리의 도움으로 생활은 넉넉했어요. 5살이었던 영정은 동네에서 진나라에 버려진 아이, 아니면 아버지가 버린 아이 등 놀림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이를 본 조이는 마음이 아파서 건장한 종들을 보디가드로 붙여줘요. 이러다 보니 영정의 주인은 아무도 오지 않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5살인 영정은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나중에 진 황제가 되었을 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조이와 영정은 암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와 있다가 이제 조이는 영정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다시 한단으로 돌아옵니다. 자은 노인을 스승으로 삼아 중국을 통일한 천고제왕의 기초를 닦는 교육을 받게 해요. 기원전 251년 진나라 소양왕이 죽고 안국군이 즉위해서 진효문이 됩니다. 자초는 태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에서는 조이하고 구세였던 영정을 진나라로 돌려보내줍니다. 효문왕은 나이가 50이 넘었고 몸이 워낙 병약했어요. 왕이 된 지 3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의 태자였던 자초가 즉위해서 진장량왕이 되어 칭庄襄王장량왕의 아내 조이는 진나라의 왕후가 됩니다. 자초 부인이죠. 여보리와 이인은 조나라에서 언약이 있었죠. 이인이 조나라에 인질로가 있을 때 여보리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인이 자기가 진나라에 가서 왕이 되면 진나라의 모든 것을 여보리와 같이 복을 같이 누리겠다라는 언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보리는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영정은 태자가 되고요. 기원전 246년 3년 정도 있다가 진양왕이 죽고 태자 영정이 즉위해요. 조이는 태후가 됩니다. 타이허. 여보리는 재상이 돼요. 이때 영정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너무 어려서 자초 부인이 수령 청정을 하게 됩니다. 여보리는 숙부로 불리우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여보리와 조이는 장량왕이 죽기 전 몸이 아플 때부터 불륜관계를 가졌었어요. 이러다 보니 진나라의 조정 권력은 모두 여보리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진시황, 즉 영정이 점점 성장해감에 여보리는 자신하고 자초 부인의 간통이 들킬까 두려워하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진나라 조정의 일로 무척 바빴어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런데 자꾸 자초 부인은 여보리를 자기 숙소로 부릅니다. 이에 여보리는 이 자초 부인과의 관계가 좀 귀찮아졌어요. 여자보다는 권력의 맛에 더 재미를 느끼는 여보리였어요. 그래서 여보리는 하나의 방책을 모색합니다. 은경이 큰 노예라는 사람을 라오도 찾아서 자신의 사인으로 삼아요. 여보리는 노예에게 자주 노예의 음경으로 바퀴를 돌리는 공연을 벌이도록 합니다. 이 소문이 자초 부인의 귀에 들어가게 했고요. 자초 부인은 이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노예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때 여보리가 사람들을 시켜서 노예가 불륜하였다고 모함해서요. 거세형에 처하게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초 부인에게 노예를 거세한 척 위장시켜서 궁 안으로 불러들여올 것을 권하게 됩니다. 이에 자초 부인은 거세를 집행하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서 가짜로 거세한 척하고 노예의 수염과 눈썹 모든 털들을 밀어가지고 가짜 황관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 자초 부인을 모시게 해요. 자초 부인은 노예하고 이제 간통을 하며 살게 됐어요. 노예를 매우 총애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헐 자초 부인은 임신을 하고 말아요. 자초 부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묘책으로 진시황에게 자신이 점을 쳐보았는데 자기가 궁을 떠나야만 나라에 좋다고 하면서 자기의 거처를 옮기겠다고 말해요. 옹청. 그 거처가 어디냐? 옹성, 용청. 그 옹성이라는 곳에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궁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으로 자초 부인은 자기 처소를 옮깁니다. 노예는 계속 자초 부인 곁에서 모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이제 여기는 너무 외진 곳이라서 외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둘이서 안고 놀고 하면서 지내게 돼요.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노예는 자초 부인으로부터 많은 선물과 많은 상을 받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소사일은 노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노예의 집에는 노복이 수천 명이었고 벼슬을 얻기 위해서 노예의 식객이 된 자들도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자초 부인과 노예 사이에 아들 2명이 태어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줄 내용은 여보리가 양천군을 만나서 양천군의 화양 부인을 설득하고 화양 부인이 어떻게 이인을 수양 아들로 삼는지 그 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먼저 단어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首先 우선 맨 먼저 마이통 금전 따위로 매수하다. 띠리 남동생
아우 하는데 단어가 똑같은 글자가 두 개 연속이 되었을 때 뒤에 발음은 보통 경성으로 읽어요. 같이 띠 읽는 게 아니라 띠디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인왜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왜냐하면 원인이나 이유를 나중에 말할 경우 접속사로도 사용합니다. 총아이 총애하다 지치 희척 스 계승자 뒤이어 쇼프 설득하다 설복하다 납득시키다 이즈 수양아들 취전변펑 베개머리 송사를 하다 부인이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주입시키거나 요구를 제시하다. 루허 어떻게 어째서 어떠냐. 샤오순 효성스럽다 효도하다. 쪼웨이 행위 소행 동의 찬성 승인 칭치오 요청하다 부탁하다. 마이추 내딛다 한 발을 내딛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吕不韦 여보리 首先买通花阳夫人的弟弟 여보리는 맨 먼저 화양 부인의 동생을 매수했습니다. 인왜 왜냐하면 화양夫人是 화양 부인은 安国君最宠爱的姬妾 안국군이 가장 사랑하는 희첩이었어요. 但是无子嗣 그러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계승할 자식이 없었습니다. 于是 그래서 花阳夫人弟弟说服花阳夫人收一人为义子 그래서 화양 부인의 동생은 화양 부인이 이인을 수양 아들로 삼기를 설득시켰어요. 并在 아울러 안국군那里吹针边风说赢一人如何孝顺有作为应该立他为太子 아울러 안국군은 침대머리 송사로 이인이 얼마나 어떻게 효성스럽고 그의 행위가 참 좋은지 정당한지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리 세우다. 이거는 이인이죠. 타라고 가리키는 건 이인이죠. 이인을 태자로 마땅히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를 백앤미 송사로 매일 소삭소삭 했었어요. 안국군 동의 화양夫人的请求 안국군은 화양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这样吕不韦就迈出第一步 이것은 여보리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였습니다. 이걸 한번 해석해 드리면요. 여보리는 화양 부인의 동생을 맨 먼저 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양 부인은 안국군이 가장 사랑하고 총애하는 첩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양 부인의 동생은 화양 부인을 설득해서 이인을 수양 아들로 삼게 합니다. 아울러 안국군에게 백앤미 송사로 이인이 얼마나 효성스럽고 얼마나 그의 행동이 바른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인을 꼭 태자로 마땅히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국군은 화양 부인의 요구에 동의를 해줘요. 이렇게 여보리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거를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吕不韦首先买通花阳夫人的弟弟，因为花阳夫人是安国君最宠爱的姬妾，但是无子嗣。于是花阳夫人弟弟说服花阳夫人收一人为义子，并在安国君那里吹针边风，说赢一人如何孝顺有作为，应该立他为太子。安国君同意花阳夫人的请求，这样吕不韦就迈出第一步。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뿅뿅.